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러시아 아바나 중국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러시아 아바나 중국은 이 배후에 러시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FSB라는 이 보안국이죠, 러시아 보안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만에 하나 당신들이 이 아바나 중국군에 당신들 정보원들이 관계돼서 우리 외교관이나 정보원들에 대한 그 약물을 써서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구토하고 오지랖증을 일으키는 이런 걸 감행한다면 우리 결코 좌시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엄포를 놨다고 합니다. 자, 이 아바나 중국군이라는 것은 한때 얼마 전이죠, 몇 년 지났죠,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외교관들과 그 미주왕 정복에서 파견당한 요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설사를 일으키고 구토를 일으키고 구토 증세를 보이고 그리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는 갑자기 이런 병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일명 아바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아바나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미국이 나가 있는 많은 국가들의 외교관, 대사관 외교관들 또 정보 요원들이 이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급기야 이것은 러시아의 약물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중고는 없지만 강력하게 경고했다는, 결코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경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죠. 러시아 푸틴의 종족이라고 하는 한 야당, 이 푸틴의 종족이었던 야당 대표가 독극물에 당해가지고 실신 상태에서 러시아에서 병원에 입원하고 해서 좀 실신 상태에 빠지자 러시아 병원에 입원해 있던 사람을 독일에서 자기들이 치료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급기야 국제사회가 나서서 이 야당 대표를 독일로 보내지 않으면 러시아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독일로 보냈죠. 그래서 독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러시아로 간 일이 있는데, 이렇게 독극물을 쓰는 것은 이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미중앙정보국장도 이런 걸 아마 러시아에 강력히 의문을 제기하고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국에 있던 푸틴을 반대하고, 푸틴의 종족은 아니지만 옛 비밀경찰에 있던 한 요원이 영국에 망명했는데 바로 이 독극물에 의해서 살해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의 소행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러시아는 극구 반대했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러시아 정보당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영국 망명한 전 러시아 정보 요원뿐만 아니라 이 야당 대표의 독극물 사태를 보면서 전 세계가 경악했던 것이 엊그제 일입니다. 독극물이나 약물을 써서 해외 나와 있는 미국 외교관들이나 그리고 정보 요원들을 테러하려고 했던 그런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강력한 경고를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증거는 아직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가를 칠 것이라는 미중앙정보국장의 CIA죠, 그 경고하는 뉴스가 실렸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과정에 러시아도 또 미국과 이제는 대립하고 있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에 제재를 당하고 그 제재에 미국도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럽과 그리고 러시아는 뭐 종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력한 이 유럽 국가들에서 이 푸틴 대통령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아마 그것을 본때를 보이려고 우크라이나에 또다시 접경 지역에 10만여 명이나 되는 군대들을 파견했다는, 이 병사들을 집결시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번 손 봐줘야 되겠다는 푸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미중 간, 미러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군사적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때에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180조 원이라는 이 경제적 원조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미 전에 언론에 나왔지만 이 180조 원 엄청나죠. 달러로 계산하면 한 700억 달러 정도, 엄청난 돈을 지금 아세안 국가들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만으로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 쪽으로 돌아설지는 아직도 의문인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고속열차가, 라오스와 중국 간 고속열차가 조만간 금년 말에 12월이죠. 이제 좀 얼마 안 있으면 개통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좀 굉장한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경에서부터 라오스까지 고속열차를 타고 간다면, 물론 뭐 몇백 킬로, 약 라오스까지 북경에서 간다면 한 1000킬로 남아 되겠는데, 그렇지만 고속열차로 간다면 보통 중국의 고속열차는 200km에서 300km 달리다 보니까, 저도 뭐 몇 번 타보았지만 230km까지 달립니다. 그러면 라오스까지 약 한 1200km 될까요? 아마 반나절이면 가지 않을까. 반나절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라오스와 중국 사이에 고속열차를 조만간 개통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의 1대1로의 그 정책에 의해서 이 라오스와 중국 간의 이 철로를, 고속열차를 바로 중국이 건설해 준 것입니다. 물론 공짜로 건설해 준 건 아니죠. 이 북경에서부터, 아니면 상해에서부터, 아니면 광동성, 광주나 여기서 기차를 타고, 고속열차를 타고 라오스까지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미로 간의 군사적 충돌 상황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지금 유럽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이 코로나19 방역 주사를 맞은, 뭐 화이자도 모더나도,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에서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제일 먼저 맞고 제일 먼저 구입해서 맞았던 나라들이 지금 유럽 국가들인데, 그것도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태리, 스페인, 다 유럽 국가들, 제일 그래도 발전된 국가들, G7 국가들이 가장 먼저 화이자도 맞고 모더나도 맞고 방역 주사를 제일 먼저 맞았다는 나라들이 지금 엄청나게, 독일 같은 나라는 지금 6만 명이 매일 감염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6만 명이면, 하루에 6만 명이면 한 달이면 엄청나죠, 여러분. 한 달이면 180만 명. 와, 엄청나죠. 한 달이면 180만 명의 확진자가 생기면 이거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이렇게 6만 명이 감염자, 확진자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주사를 안 맞았을 때보다 방역을 했는데도 주사를 맞은 후에 더 많이 생길까요? 이거 도대체 원인이 뭔지 지금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10만 명이 넘어섰거든요, 확진자가. 물론 돌파 감염도 있고 뭐 주사 맞지 않은 사람들도 확진한다고, 확진되고 있다고 하지만,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지만, 왜 주사를 예방 주사가 맞기 전에 이제 뭐 70~80%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독일 같은 나라는 많이 맞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맞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이 생길까? 이게 도대체가 지금 영문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20%안 맞은 분들 때문에, 그 국민들 때문에 6만 명씩 생겨나진 않을 겁니다. 여기는 돌파 감염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부스터 샷인지 좀 말도 좀 이상합니다. 또 제 3차, 우리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2차까지 맞은 분 3차 맞으라는 것이 부스터 샷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스터 샷을 또 빨리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된다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WHO 사무총장은 세 번째 맞는 건 좀 중지하고, 한 번도 맞지 못한 아프리카 나라들, 아시아 나라들, 경제적으로 빈약한 국가들에도 빨리 좀 먼저 놔주자. 이거 어느 한쪽만 나서 나진 이 코로나19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제기하고 나섰죠. 그러나 우리부터라도 이 3차를 맞고 나서 없어진다면, 우리나라에서 좀 줌줌해진다면 3차를 맞는 건 우리부터 맞아야죠. 당연히. 물론 이 빈민 국가들, 돈이 없는 이 경제적으로 빈약한 국가들에도 빨리 줘야 되지만, 일단 모든 국가는 자기 국민들부터 챙기는 것이 우선일 겁니다. 자기들은 맞지 않고 그것을 다른 나라에 준다면 그 정부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은 엄청나기 때문에, 일단 화이자나 모더나를 생산하고 있는 미국에서 더 많이 생산해서 빨리 이 경제적으로 빈약한 국가, 아프리카 나라들이나 아시아 국가들에 보내주고, 그리고 부유국이라도, 이렇게 부유국에서 지금 유럽 국가 같은 부유국에서 더 많이 지금 확진자가 생기기 때문에 빨리 이 확진자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3차 확진, 3차 접종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믿을 건 이 방역, 예방 주사밖에 없다고 지금 이 유럽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몇 개 나라는 다시 재봉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지금 재봉쇄를 들어간다고 하고, 독일도 이제 재봉쇄할지 안 할지를 지금
아마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독일은 이제 메르켈 총리가 그만두고 얼마 안 있으면 연종 새 총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아마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독일이 가장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도 심각하지만 영국은 심각해도 재봉쇄를 한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유럽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확산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19 예방주사를 접종하기 전보다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400명, 500명만 돼도 호들갑을 떨고 뭐 팬데믹이다 뭐다 하면서 호들갑을 떨던 정부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식당도 2명 이상 모이지 말라. 뭐 식당 뭐 6시 이후에는 사람들 다 받지 말라. 뭐 9시까지 뭐 영업을 하라. 뭐 지침까지 내리면서 호들갑을 떨던 그때가 500명이면 난리 났죠. 뭐 3단계, 4단계 하던 정부가 지금 4,000명입니다. 4,000명 여러분. 우리나라도 80%가 주사를 다 맞췄다고 하는데 또 문제는 중증 환자가 더 많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들 중에서도 중증 환자가 생겨서 지금 사망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인가 오늘로 39명이 또다시 사망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빨리 병을 키워서 중증 환자 된 다음에 치료하려고 생각지 말고 코로나19에 확진 감염이 됐다는 것이 확정이 되면 중증이라도 빨리 치료해서 중증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중증이 되도록 병을 길렀다가 중증이 돼야만이 병상을 내준다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지금 연수원들이라도 다 병동으로 다시 만들어서 예전에 한때 그런 적이 있었죠. 그 코로나 확진자들 또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 뭐 연수원 국가가 운영하는 연수원 많지 않습니까? 그 연수원들에 다 그 이제 배치했다가 거기서 15일 뭐 7일 15일 이렇게 격리시켰다가 거기서 치료도 시키고 격리병동이라고 하는데 이 병상자들 무증상자들 그리고 중세가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병세가 약할 때 치료를 해준다면 중증 환자를 가지 않도록 막는 게 중요하지. 어제 한 8시 그 토론에서 KBS 토론에서 한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던데 저 전적으로 동감을 했습니다. 참 정말 저런 분의 그 교수, 이 의학 교수, 전문가죠. 이 의대 교수님의 말을 정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좀 그 방송 좀 듣고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경증 환자들부터 빨리 치료해서 중증으로 기르지 말고 해야 되는데 경증 환자들 집에서 대기하라. 뭐 어디 뭐 치료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가 중증이 돼서 미처 병원이 배정이 안 돼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고 하는데 이거 경증 환자들 치료를 빨리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4,000명이 뭡니까? 4,000명이. 확진자 4,000명이 생겨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는 하도 식당을 하다가 이제 문 닫으라 하지 말라 1년 반 동안 그렇게 정부가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보름 동안 아예 문을 딱 닫고 한 명도 받지 말라. 그리고 보름 영업 못하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한테는 정부가 이 보름 기간 못한 데 대한 매출을 보상을 해주고 차라리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하는 자영업자 식당 하는 분들 소상공인들 많다는 것 정부 좀 귀를 좀 기르기 바랍니다. 뭐 매년 뭐 몇 조, 2조, 뭐 3조, 10조 지원한다고 호들갑 떨고 표만 사는데 굽굽하지 말고 저는 공인 손실 지원금 제가 식당을 하다가 하나 폐업을 하고 지금 하나 하고 있지만 아직도 두 곳 중에 단 한 곳도 받지 못하고 어제도 전화를 하니까 한 주일도 기다리다가 그때도 소식이 없으면 직접 여기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는 게 정부인데 이 여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 이런 실태를 파악해서 이미 나간 소상공인 실손 지원 손실 지원금도 지금 다 제대로 배정이 못 되고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상황부터 빨리 처리하고 두 번 또 다음 지원 대책 또 다음 지원 대책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표를 의식해 가지고 또 마치도 이 소상공인 손실 지원금은 다 주고 또 다시 뭐 재난지원금을 준다든 뭐 준다 아니면 소상공인에 대한 엄청난 대폭 지원한다 이런 호들갑을 떠지 말고 벌써 한 달, 2달 전에 이미 선포한 7월부터 9월까지 기간입니다. 이 정부가 준다고 했던 게 7월, 8월, 9월 달까지 손실보상에 대한 뭐 지원을 조금 해준다고 하는데 그걸 책정해서 이미 국회를 통과돼서 보내주고 있는데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아직도 못 받고 있는 사람들 상당히 많다는 것.
제가 몇 번 전화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은 분 많을 겁니다. 국세청에서 전산망이 잘못돼서 아직 자료가 넘어오지 않아서 그런다. 실린 유럽 코로나 사태 뉴스를 전하다가 우리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 잠깐 했는데요. 국민들이 뭘 바라는지, 이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걸 제가 대신해서 종합을 해서 정부, 홍남기 부총리나 그리고 지자체나 또 우리 정부나 국세청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파악해서 빨리 아직도 소상공인 손실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을 빨리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원금이 지원되도록 빨리 대책을 세워줄 것을 부탁드린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습니다.